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연애 상대는 감정의 진입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그 에너지가 워낙 강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당황하게 되는 순간이 많을 수 있어요. 이분은 연애라는 걸 밀고 당기기나 계산된 거리두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귀찮아하고 애초에 그런 방식을 잘 믿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바로 말하고 끌리면 행동부터 옮기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라는 고민을 할 새도 없이 그분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을 거예요. 타고난 에너지가 막 넘쳐나요. 몸으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하루라도 뭔가 액션 없이 조용히 있는 걸 못 견딜 만큼 정적인 관계보다는 활동적이고 자극적인 관계를 선호하시고요. 그렇다 보니 두 분이 만나면 데이트도 굉장히 생동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같이 새로운 데이트 코스를 계획하고 즉흥적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거나 갑자기 여러분 집 앞에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렀다는 식으로 불쑥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분에게 있어 사랑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고 리드해서 끌고 가는 것에 더 가깝거든요. 확실히 열정적입니다. 표현하는 거에도 망설임이 없어서 상대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더라도 난 이미 널 좋아해서 마음 정했는데 넌 어때? 라는 식으로 직설적으로 질문해요. 이분 입장에서는 감정을 느꼈다면 그게 진짜고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좋으셔서 연애할 때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는 타입이신데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피곤해서 쉬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이분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일 끝나고도 전화하고 싶고 만나서 뭐라도 먹고 싶고 하루라도 연락이 뜸하면 뭔가 허전함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1번 분들이 집순이 집돌이 스타일이시면 이분과 연애하실 때는 집에 붙어 계실 일이 확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분은 감정의 불이 쉽게 붙는 만큼 처음엔 굉장히 뜨겁습니다. 약간 금사빠 기질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매력을 강하게 느끼면 이 사람이랑 사귀어야겠다. 이 사람이면 가능성 있다고 바로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아직 잘 알기도 전에 관계가 불쑥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직 초반인데 벌써 이렇게 가까워져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속도감이 강하게 붙어요. 아니, 이 사람 금사빠면 가벼운 사람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그 감정을 미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진정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대신에 문제는 자신이 적극적인 만큼 상대방도 자신처럼 감정의 속도에 따라와 주길 기대한다는 거죠. 이게 서로 잘 맞을 때는 굉장히 강렬하고 재미있는 연애가 되겠지만 여러분 쪽에서 이 속도에 적응이 안 되면 때때로 압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례하거나 일방적인 사람은 아니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섬세함도 있으시고 눈치도 빨라서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닫아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곧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는 불같이 강렬한 감정, 저돌적인 애정 표현, 빠른 관계 진입,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즉흥적이고 모험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용하고 안정적인 연애가 아니라 서로를 휘몰아치듯 끌어안고 감정 속으로 뛰어드는 연애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분의 외모는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특히 눈썹이 진해서 선이 정확하게 잡혀있는 얼굴입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얼굴 자체에서 기본 베이스가 잘 잡혀있어 잘생겼다 혹은 예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상이에요. 지팡이 왕카드를 보면 1번 분들은 어딘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 있고 저 사람은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누군가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기보단 자기만의 판단과 기준이 뚜렷하게 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 뭔가 있어 보인다. 자기 일에 집중하는 태도가 멋있다. 가까이 가면 더 궁금해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궁금증과 끌림을 만들어내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매력이 바로 앞서 리딩했던 불도저 같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자극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정에 솔직하고 끌리면 바로 행동하는 즉흥성과 추진력의 화신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와 너무 비슷한 성향의 사람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감정을 쉽게 내어주지 않고 상대를 쫓기보단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 상대에게는 정복하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존중하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겉모습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리더십이나 통제력 같은 걸 넘어서 이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주는 데서 오는 힘이에요. 그 인상은 이 불도저 타입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내가 꼭 필요하진 않겠구나. 하지만 나와 함께 있으면 새로운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면의 긴장감과 매혹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상대방분은 여러분과 단순히 가볍게 데이트하고 끝낼 생각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강하게 들어온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욕구가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처럼 감정이 깊어지기 전까지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은 이 상대에게 있어서 도전이자 기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사실 사랑에 빠지면 상대에게 애정도 깊고 표현도 진심으로 하시는 편이죠. 그런데 그게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막상 여러분이 한 번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반전 매력에 상대방은 2배로 놀라게 돼요. 이 사람 원래 이렇게 표현 잘했나? 처음엔 되게 무심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엄청 다정한 사람이었네. 그런 감정의 깊이와 반전이 푹 빠지게 만드는 강한 끌림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며 처음엔 끌림을 느끼고 그 다음엔 호기심을 갖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존경과 존재의 안정감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1번 분들 중에서는 최근 이별을 겪으셨거나 썸이 모호하게 흐지부지 끝났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일상은 어찌저찌 살아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그때로 되돌아가고 잊으려 해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에 발목이 잡히는 듯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특히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무너진 기분이 들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는 사랑을 받는 것에 늘 이렇게 서툴까? 나는 뭔가 빠지는 사람인가? 이런 자기 부정의 언어가 자꾸만 안에서 떠오르고 그걸 아무렇지 않은 척 억누르며 지내오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요. 근데 다음으로 나온 이 컵 7번 카드는 무수한 선택지와 가능성, 유혹, 그리고 혼란을 동시에 상징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앞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이성과의 연결이나 썸 같은 흐름이 복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2~3명 이상의 이성이 동시에 관심을 보이거나 여러 명이 호감의 신호를 보내는 복잡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연애 시장에서 소외됐다고 느꼈던 지난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 고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는 시기인 거죠. 그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과거의 인연이나 짝사랑이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들이 안 좋은 기억들을 다 밀어내게 되거든요. 이 시기는 감정적으로 혼란스럽다기보다는 나도 이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충분히 사랑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자존감의 회복과 감정의 재구성이 일어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과거에 느꼈던 외로움과 상처가 이제는 기억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더 좋은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다가오는 이성들 중에는 분명 여러 스타일의 인물이 있을 거예요. 말이 잘 통하고 안정적인 사람, 잔잔하게 스며드는 사람, 조건이나 외모가 괜찮은 사람 등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인다 싶은 선택지가 꽤 많아집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섹시하고 외향적이고 자기 표현에 주저함이 없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단연 압도적인 사람이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예요. 좋으면 좋다, 원하면 원한다. 감정 표현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머뭇거릴 틈조차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본능적인 직진 앞에서 여러분은 처음엔 당황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 에너지에 이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도 누군가의 강한 확신에 흔들리고 싶은 마음,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분은 그 감정의 온도가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원하고 있구나를 느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테니까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당분간 연애에서 머리로 계산하는 선택보다는 마음이 반응하는 방향을 따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조건, 타인의 시선, 과거의 패턴을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려 하면 오히려 진짜 인연을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다가올 인연은 감정의 속도가 빠르고 표현이 직설적인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쪽에서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반응하시거나
속마음을 감춘 채 방어적으로 행동하면 상대가 혼란을 느끼고 흐름이 끊길 수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너무 조심하시거나 감정을 감추려 하지 마시고 상대가 보여주는 에너지에 맞춰서 솔직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감정을 100% 와다다 드러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대의 리듬을 불필요하게 차단하거나 속마음과 다른 행동을 반복하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과거 감정은 과거에 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뜻을 해석하느라 감정 소모를 해야 했던 과거 관계들과 달리 그 자체로 불안하지 않고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은 연애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는 괜히 내 마음을 꾸며서 보여주거나 상대가 원하는 사람처럼 억지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분과의 인연 속에서 행복한 사랑을 나누시길 응원하며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기운과 함께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연애하게 될 이분은 뉴페이스고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자신감이 몸에 배어있고 외향적인 성격이나 말주변을 넘어서 사람을 설득하고 리드하는 데 있어 타고난 위치감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있든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고 말을 꺼내면 주변이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연출돼요. 연예계, 방송, 마케팅 등 보여지고 설득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셨거나 아예 그 재능을 활용해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재주가 좋아서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말을 짚어내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과 들어야 할 말을 분리해서 전달할 줄 알아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자신감, 화려함 뒤엔 상대에게 헌신적이고 배려심 있는 태도 또한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숨기거나 밀당하지 않고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스케줄과 생활을 조절해요. 체형이나 자세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외모의 완성도가 높고 몸매가 좋다 보니 옷을 좋아하고 옷도 잘 입으세요. 딱히 정형화된 미인형은 아니더라도 한번 본 사람은 그 사람 좀 멋있더라 혹은 매력 있더라 하고 기억하게 돼요. 이분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하고 먼저 자리를 만들고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감각이 여러분 쪽에서도 금세 전달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매력을 느끼는 순간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디테일을 먼저 알아채고 챙겨주는 순간일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요즘 무기력해 보인다며 먼저 슬쩍 맛있는 걸 챙겨준다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게 말하던 사람이 나와 있을 때는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진다든가 이 사람이 가진 배려와 헌신은 티가 안 나게 발현되지만 확실히 와닿는 방식으로 다가와요. 상대방 분은 자존감이 높으신데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이미 인정받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낸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굳이 경쟁하듯 드러내지 않아도 은근하게 묻어나는 여유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여지껏 연애에서 마음을 표현하고 들이댔을 때 거절당한 적이 거의 없으셨어서 본인이 가진 매력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내가 다가갔을 때 상대가 흔들린다는 걸 몸으로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도 어떤 계산이나 망설임이 없으셔서 내가 관심 있다면 표현해야 하고 끌리면 움직여야 한다는 게 이분의 연애 방식이에요. 그만큼 헷갈리게 하지 않고 감정선을 숨기지 않고 애매한 말과 행동으로 눈치를 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분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꽤 분명한 기준이 있으신 편인데요. 자기 안에서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분이 여러분을 보고 처음 드는 감정은 내가 지켜주고 싶다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묘하게 마음이 쓰였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누가 먼저 데려가 버릴 것 같은 조급함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보호 본능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이번 분들 중에서는 최근에 연애 혹은 썸에서 감정적으로 꽤 소모되고 지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뭔가 될 것 같은 기대감보다 이번에도 똑같겠지, 어차피 끝이 뻔하잖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상태죠.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는 쪽이 더 편하고 설렘 같은 건 일상에서 느낀 지 오래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심을 써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적 피로감이에요.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끝낼 수 있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먼저 재생되는 거예요. 특히 이전의 관계에서 내가 더 좋아해서 망했다. 이번에도 나만 애썼다. 이런 감정이 누적되신 분들이라면 이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에 회의감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좋아하는 만큼 무너졌던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 지금은 차라리 아무 감정도 안 드는 게 편하다는 심리예요. 그 감정이 상처받은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연애를 아예 포기한 건 아니시지만 누구를 먼저 알아보고 연락하고 노력하고 설레는 시기를 거쳐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버겁게 느껴지고 그냥 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드는 시기일 수 있어요.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관계 말고 애초에 서로를 위해 설계된 사람과 우연처럼 마주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현실적이지 않은 줄은 알면서도 지금 내 마음 상태로는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막연함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 무너지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멀리 두고 싶은 상태인 겁니다. 이번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머뭇거림이 적고 마음이 움직이면 바로 행동하는 스타일이세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시간보다 느낌 왔을 때 움직여야 한다는 직감이 강하신 편이고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누군가를 좋아하시게 되면 주변의 여지를 정리하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마음을 표현하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결과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았을 때 좌절이나 허무감도 빨리 오기도 하죠. 이번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연결이 엇갈린다거나 상대가 애매한 반응을 보이면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지팡이 8번 카드는 연애 흐름에서도 관계가 순식간에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인연은 느릿느릿 오래 보면서 감정이 쌓이는 관계가 아니라 만나자마자 속도가 붙고 생각보다 훨씬 빨리 친밀해지고 어느 순간 벌써 우리 이렇게 가까워졌다고 싶을 정도로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이번 분들이 아직 연애할 준비는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도 이 상대는 이미 여러분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번 분들은 바쁘시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나 변화가 많은 환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일, 인간관계, 거주지 변화 등 자신의 중심을 재정비하거나 재정렬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뜻밖의 타이밍에 연애가 끼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움직이는 와중에 빠르게 흘러가는 일정이나 변화 속에 자연스럽게 닿는 사람이라 누가 리드하지 않아도 관계가 알아서 흘러가요. 그리고 여기 성공 카드 보이시죠? 서로의 존재가 하나의 성과가 되어줄 정도로 삶에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외모가 더 물이 올랐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무심하게 흘려보냈던 하루들이 조금은 기대되는 하루로 바뀌기 시작해요. 누가 봐도 부러움을 살 만한 연애를 하게 되죠. 감정적으로만 뜨거웠던 인연은 많았겠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는 감정뿐 아니라 삶의 방향성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사랑하면서도 끊임없이 긴장하고 상대가 나를 덜 좋아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지며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해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연이 다가올 땐 혹시 또 똑같이 되진 않을까? 경계심부터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연애는 한쪽만 끌고 가는 연애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몰입해서 집중하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고 감정이 튀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연은 무너졌던 자존감을 천천히 다시 끌어올려주는 분과의 연결입니다. 여지껏 내가 뭘 잘못해서 헤어졌던 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이 나를 책임질 그릇이 작아서 그랬던 거구나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이분을 만나게 되는 시기는 사랑에 대한 기대도, 누구를 만나야겠다는 의지도, 심지어는 소개나 썸, 연락 같은 것도 다 귀찮아져서 이젠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깊게 깔려 있을 때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가 소개해줘서 준비한 자리도 아니고 썸처럼 뭔가 간을 보는 흐름도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생각 없이 갔던 장소, 마지못해 나간 약속, 아무 준비도 안 된 날에 갑작스럽게 마주치게 되는 게 이분과의 첫 접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집에만 있으면 이분을 만나실 수가 없겠죠. 이 연애는 바깥에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열리는 구조라서 멈춰있는 에너지와 닫힌 마음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생기네, 집에나 있어야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흐름은 막히고 있거든요. 걷는 산책이어도 좋고, 혼자서 카페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누가 뭐 하자고 했을 때 귀찮아도 나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나가기 싫다 싶은 날, 귀찮은데 그냥 취소할까 싶은 약속 같은 자리에 진짜 예상 못한 얼굴이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꾸미지 않았고 상대도 아무 의도 없이 있었던 상황에서 딱 한순간 서로의 눈에 어라? 싶은 끌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흐름이 빨라요. 가볍게 지나가던 대화가 어느새 깊은 관심으로 이 사람이 날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으로 빠르게 이어져요. 동시에 여러분이란 존재를 세상에 많이 드러내시는 게 좋은데요. SNS에 사진을 올리든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든 사소해 보여도 여러분을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날수록 연애운 자체가 훨씬 넓게 열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매력은 이미 충분해서 정말 작은 동선 하나, 가볍게 튼 일상 루틴 하나가 좋은 인연을 만나느냐 마느냐를 좌우하게 되실 거예요. 이번 분들은 이성이든 인연이든 말 한마디든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니라 해도 그때 느꼈던 서운함, 허무함, 배신감 같은 것들이 여전히 마음 안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미 다 잊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이제는 나랑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생활은 다시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득문득 감정의 잔상이 올라올 때가 있으셨을 텐데 꼭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과거의 일을 미화하거나 스스로를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놓아도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랑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미 그 시절을 충분히 견뎌내셨고 그만큼의 감정을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다음 사랑을 받을 자격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더는 설명해야 할 상처도 비교 대상도 예전과 똑같이 반복되는 감정도 없다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다음 연애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감정으로 흘러가요. 좋은 말을 해줘서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표현하는 모든 것에서 나를 이해하려 한다는 진심이 느껴지니까요. 그때 이번 분들도 아, 나 이제야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났구나, 그걸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좋은 분과의 인연 속에서 행복한 사랑을 나누시길 응원하며 이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기운과 함께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에게는 순수함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말투는 조용하고 표정도 차분하고 늘 예의를 갖추려는 태도라서 처음 만났을 땐 오히려 존재감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자꾸 생각나게 되는데 꾸밈보다는 진심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시작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서툴긴 하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커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이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얘기에 표정이 밝아졌는지를 기억하고 그걸 다음에 조용히 실천해요. 이런 사람의 매력은 사실 연애 초반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이분의 섬세함에 감탄하게 되고 특히 위기 상황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단호하고 어른스러운 면모를 보입니다. 흔들리거나 징징대지 않고 여러분을 먼저 챙기고 지지해주는 태도에서 강한 신뢰감이 생겨요. 외모는 귀엽고 수줍은 이미지이지만 정작 필요할 땐 중심을 잡아주는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반전 매력에 여러분도 점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 연애는 빠르게 시작되진 않아요. 다음 연애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그냥 편하고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연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을 오래전부터 맴돌아왔던 사람일 수도 있고
과거에 여러분을 짝사랑했던 인물처럼 보이기도 해요.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해왔고 수줍음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다가 그런 감정이 서서히 용기를 내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상대방 분은 외모적으로 청순한 인상, 깔끔하게 정돈된 이미지, 다소 수줍어 보이는 눈빛이 이분의 두드러지는 특징이에요. 청아하고 맑은 느낌이 있습니다. 뚜렷하게 튀기보단 보고 있으면 편안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분위기예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웃을 때 입가에 걸리는 미소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말보다는 표정이 더 많은 걸 전하는 사람이죠. 행동도 서툴지만 진심이 묻어있고 말하는 속도나 목소리 톤도 낮고 조용해서 여러분의 긴장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에너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연애에 있어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진 타입은 아니에요. 이전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연애 자체에 서툴러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면서도 감히 표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채워졌으니까요. 그러니 이분에게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거나 눈빛으로 신호를 주는 게 이 사람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연애의 주도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선도 뚜렷하고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춰주면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밸런스를 지켜갑니다. 그게 바로 이 관계가 질리지 않고 오래가는 이유가 돼요. 감정적으로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관계지만 그 안에서 쌓이는 신뢰는 누구보다 빠릅니다. 어느 순간 서로 말하지 않아도 감정을 눈빛으로 주고받게 되고 긴 하루 끝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되면서 비로소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연애가 시작됐구나를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상대방 분은 요즘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나 싶을 정도로 순수한 구석이 있으시고 그게 말로 설명하기보단 느껴지는 분위기에서 확 옵니다. 뭔가 눈치를 보거나 머리 굴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심이 얼굴에 드러나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티가 너무 많이 나서 감동받으면 꼭 눈물부터 먼저 흘려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건넨 말 한마디나 그냥 챙겨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울컥해요. 처음엔 아니 왜 이걸로 울어? 싶을 수도 있지만 점점 감수성이 정말 예쁘고 따뜻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뭔가 여러분의 마음까지 순해지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더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여러분이 무심코 넘겼을지도 모르는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걸 또 솔직하게 표현해줘요. 이분이 가진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앞뒤가 똑같다는 거예요. 밖에서 따로, 집에서 따로 노는 스타일이 아니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느낀 그대로가 이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오래 곁에 두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놓게 되고 속마음까지 보여주게 되고요. 걱정이나 의심 없이 편안하게 연애하는 게 어떤 건지 이 사람과 만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분은 인싸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사람 많은 데서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성격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걸 선호하는 편이신데요. 그렇다 보니 괜히 주변 인간관계나 이성 문제로 신경 쓸 일도 거의 없고 술자리 같은 걸 자주 가지도 않습니다. 3번 분들 중에 예전 연애에서 전 애인이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거나 밤마다 술 약속 잡고 연락 안 되고 그런 걸로 지치셨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번엔 진짜 숨통이 좀 트이실 거예요. 누가 봐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연락 끊기는 일도 거의 없고 굳이 묻지 않아도 먼저 얘기해주고 뭘 숨기는 성격도 아니라서 이 사람 뭘 감추는 거 아니야? 같은 걱정은 할 일이 없어요. 사람 자체가 투명하고 감정도 거짓 없이 드러나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벽을 내리게 되고요. 3번 분들은 관심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막 드러내거나 요란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을 오래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곁에 있게 되면 쉽게 잊히지 않는 잔상이 남아요. 한마디로 볼수록 빠져드는 사람이란 뜻이죠.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숙할 뿐더러 자신만의 원칙이 명확하고 본인의 신념이 잘 잡혀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누구보다 한결같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3번 분들한테 말하면 어떤 이야기든 비밀이든 새어나가지 않겠다 싶은 느낌이 들고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도 깔끔하게 단정한 스타일, 과하지 않은 꾸밈에서 오는 신뢰감 같은 게 있어요.
상대는 여러분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점점 빠져들게 되고요. 연애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갈등을 무시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풀어가려는 사람이라 상대방은 그 진중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쉽게 뜨거워지지 않는 대신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도록 믿고 가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무리해서 어필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에서 오는 고요한 끌림이 있습니다. 점점 스며드는 향기처럼 상대는 여러분에게 빠져드는 걸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해요.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으셔서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을 휘두르시지 않거든요. 이런 안정감은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연애에 있어 버팀목 같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또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한번 신뢰를 주면 끝까지 지켜내는 태도는 요즘 시대의 드문 덕목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땐 괜히 허세 부릴 필요도 꾸며낼 필요도 없어서 이분도 점점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게 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챙겨주는 세심함,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따뜻함이 조용히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감정이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격렬하진 않아도 매일 꾸준히 믿음을 쌓아 올리는 타입이시라 점점 더 깊은 유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상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싶어질 만큼 마음속에 확고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대신에 소드 9번 카드를 보면 연애를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 걱정, 그리고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관계 자체가 나빠진다는 뜻은 아니고 3번 분들 혹은 상대방 중 누군가가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만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이 언젠가 변하지 않을까? 같은 마음의 잡음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이 깊어질수록 조심스러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커서 오히려 본심을 숨기고 배려하는 척 하다가 감정이 비껴나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괜히 상처 줄까봐 참거나 돌려 말하는 일이 반복되면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배려가 침묵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맞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결국은 감정을 흐리게 만들지 않도록 서로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나를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내 마음만 앞선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실 땐 추측보다 대화를 택해야 합니다. 나만의 불안감에 갇혀서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단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이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핵심이에요. 지팡이 3번 카드는 서로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가능성을 꿈꾸게 되는 관계라는 걸 보여줍니다. 함께 할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인생의 다음 장면을 함께 상상하게 돼요. 장거리 연애시거나 상황적으로 자주 만나기 어려운 요소가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는데 물리적인 거리, 시간의 제약 혹은 현실적인 환경 속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꽤 많은 계획과 노력, 타협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는 단발성의 열정이 아니라 함께 더 큰 삶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동반자적인 기운이 강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온 플레이 카드를 보면 이 인연은 무겁지 않게 즐기듯 연결되는 인연이고 처음부터 진지한 얘기를 주고받기보단 가볍게 웃고 떠들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나랑 잘 맞지? 라는 호감이 쌓이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 여러분은 연애 안에서 더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모습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상대가 여러분의 리듬에 잘 맞춰주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그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은 연애를 꼭 해야지 라는 비장한 각오보다 지금처럼 그냥 나답게 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따라와요. 여러분의 타고난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이어가고 계시고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거나 조급해하지 않은 그 태도 자체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그 에너지를 거스르며 연애를 억지로 끌어당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지금은 그냥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내 일상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되어줄 겁니다.
좋은 분과의 인연 속에서 행복한 사랑을 나누시길 응원하며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기운과 함께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 한자리에 오래 정착하시기보단 늘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환경을 바꾸며 사는 스타일이세요. 역마살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직종 자체를 바꾼 경험이 많은 편이시기도 하고 아니면 한 지역, 한 나라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뭔가 자꾸 바뀌는 일이 생기고 그 변화 속에서 본인을 재정비하고 다시 출발해야 했던 흐름이 반복됐던 분들이시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꾸준히 만나기엔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연애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도 따라줘야 가능하잖아요. 4번 분들은 늘 일정이 바쁘고 삶이 이리저리 옮겨가다 보니 연애의 에너지를 집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바쁘고 변화무쌍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억지로 누가 소개해줘서 어색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해 움직이던 도중에 예상치 못하게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새로운 회사로 옮겨서 출근 첫날 마주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쩌다 수강하게 된 수업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사하게 된 동네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관계의 포인트는 꾸며지지 않은 자연스러움이에요. 누가 봐도 일부러 만들어진 자리 같지 않고 소개팅처럼 준비된 만남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텐션이 잘 맞고 대화가 끊기지 않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둘 다 큰 기대 없이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 왜 이렇게 내 생활 루틴이랑 잘 맞지 싶어지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처음부터 서로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적극적으로 찾고 있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상대도 연애에 목마른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더 말이 많아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기다려지는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분들은 연애 자체를 하고 싶다 보단 내 이상형이고 내가 푹 빠질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쪽에 더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하고나 함께하는 게 더 외롭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이죠. 주변에서 보기엔 왜 연애 안 해? 싶은데 사실은 대시도 들어오고 썸도 생기긴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내 성에 안 찬다로 정리돼 버렸던 거죠. 4번 분들은 애초에 내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나한테 관심 가지는 사람의 그 관심이 진심인지 내 껍데기나 조건만 보고 좋아하는 건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눈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가 봐도 괜찮은 상대조차도 여러분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 걔를 거절했어? 라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안맞음을 느껴버렸으면 바로 끝이거든요. 감각이 예민하시고 직관이 빠른 편이시라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한들 감정이 끌리지 않으면 애초에 가능성조차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대신에 한번 마음이 꽂혔을 땐 눈에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 사람의 사소한 말투, 행동,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이 올 때까지의 간격조차도 애틋하게 느낍니다. 상대방 분의 겉모습은 뭔가 자기 세계가 확실한 스타일이라 약간 도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알고 보면 허당미도 있고 은근히 수줍은 구석도 있어서 반전 매력까지 챙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굴형은 갸름하거나 날렵한 쪽에 가깝고 정장이 특히 잘 어울려요. 대충 입어도 괜찮은 느낌이 나는데 기본적인 체형이나 센스가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분에게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건 자기관리 능력인데요. 겉모습이든 생활 습관이든 흐트러짐이 없고 기본적으로 본인 삶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요. 직업적으로도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골라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방식의 삶을 살고 있으시고 바쁘게 사시는 만큼 경제적 능력도 뛰어난 편입니다. 데이트 비용으로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문화적인 감수성도 풍부하셔서 음악, 예술, 영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과 잘 통할 포인트가 많으실 겁니다. 다만 연애에 있어서는 신중하신 편이라 먼저 표현하진 않지만 서로의 마음이 확인된 이후부터는 굉장히 따뜻하고 꾸준한 사랑을 줘요. 둘 다 누군가에게 과하게 의존하거나 감정적으로 얽매이기보단 각자의 삶에 집중하면서도 연애라는 연결 안에서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스타일이세요. 누군가는 이런 관계를 보고 둘이 딱딱한 거 아니야?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제일 편안함을 느낍니다. 억지로 텐션을 맞출 필요도 없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구석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두 사람을 오래 이어주게 됩니다. 연애가 시작되면 종종 생기는 게 왜 이 사람은 나처럼 행동하지 않지? 왜 나만큼 행동해주지 않지? 라는 서운함인데 이 조합에서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일단 4번 분들은 연애운 흐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연애운이 물밀듯 들어온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에요. 조용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도 연락 오고 저 사람도 기척을 보이고 심지어는 얘 왜 갑자기 싶은 과거 인물까지 하나둘씩 얼굴을 비춥니다. 지팡이 3번 카드가 딱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요. 삼각관계 혹은 감정의 갈래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흐름이 보이고 유패, 구패, 지금 마음에 걸리는 사람 이 세 흐름이 한꺼번에 얽혀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참 잊고 살았던 옛 연인이 무슨 계기로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데 요즘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타이밍에 또 새로운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이 이어지면서 마음이 두세 방향으로 나뉘게 되고요. 동시에 여러분이 은근히 신경 쓰고 있었던 그 사람, 그동안 나만 혼자 좋아한 줄 알았던 인물도 이상하게 타이밍 맞춰 다가오게 됩니다. 드라마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바로 지금 4번 분들께 열리고 있는 연애운의 핵심이에요. 처음엔 당연히 즐겁습니다. 오랜만에 연애 시장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니까요. 주변에서도 요즘 인기 많네 하는 말이 들려오고 연락 오는 사람들 중엔 확실히 매력적인 인물도 섞여 있어요. 이 사람은 조건이 좋고 저 사람은 대화가 잘 통하고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비교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관심이 쏠리는 대상이 둘, 셋 계속 바뀌다 보면 슬슬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감정 정리는 안 됐는데 상황은 계속 움직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하셔야 할 포인트는 한 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장관리로 비칠 수 있는 오해도 생기기 쉬워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나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표현 방식이 모호하거나 줄타기식으로 비춰지면 진짜 남기고 싶은 인연까지 흘러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감정의 중심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 시기에 들어오는 인연은 대부분 각자 색깔이 뚜렷해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많이 웃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또 누군가는 오래 알고 지낸 편안함이 무기예요. 문제는 이 셋 중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럴 땐 단순히 누가 나를 더 좋아하냐 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는 내가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가를 살피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주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면 결국 남는 사람은 하나로 압축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선택한 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다가올 거고 관계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거예요. 그렇게 관계의 초반엔 즐거움과 긴장이 교차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썸이나 연애 이상의 기운이라서 들어오는 인연 중에는 장기적인 파트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가벼운 호감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나 가치관, 인생의 방향이 맞닿으면서 이 관계가 어느새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인연의 매듭이 풀리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관계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흐름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4번 분들 앞에는 다양한 연애의 문이 동시에 열리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문을 다 열어둘 수는 없죠. 이제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어디로 들어갈지를 선택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여러 갈래의 인연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만큼 선택지가 많아져서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만나야 후회가 없을까라는 거겠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 인연과의 재회는 비추천합니다. 다시 연락 오는 사람과 과거에 애틋했을 수도 있고 이번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기대도 드실 수 있겠지만 막상 다시 시작해보면 결국 비슷한 이유로 또 무너지게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받았던 서운함, 반복되는 오해, 갈등, 그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왜 또 이런 사람한테 마음을 줬지? 하고 본인한테 실망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재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연애라는 감정 자체가 지긋지긋해질 수 있으니 당분간은 익숙함에 속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편해도 그 익숙함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그에 반해 지금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유패 중에는 정말 괜찮은 분이 있어요. 근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좋지만 여러분이 진짜 끌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이 사람 나 좋아하니까 한번 만나볼까? 식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내가 이 사람이랑 왜 만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거든요. 관계의 에너지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조합은 딱 하나예요. 상대의 마음이 어떻든 여러분이 마음에 꽂힌 사람, 생각만 해도 괜히 설레고 궁금한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서로 마음 맞는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꽤 강하게 보이고 심지어 그 사람이 담담한 척해도 속으로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호감이 있고 나한테 먼저 연락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신다 해서 갑자기 밀려나거나 거절당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용기가 상대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렇게까지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실감하시게 될 거고요. 이번엔 여러분이 감정을 이끄는 쪽이 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표현이 오히려 관계를 더 빠르게, 더 건강하게 이끌어 줄 거예요. 좋은 분과의 인연 속에서 행복한 사랑을 나누시길 응원하며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기운과 함께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